자, 146번 가볼게요. 자, 얘들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P가 0,K래. 그 녀석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두 함수와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재. 그리고 얘들아, OAP랑 OBP가 넓이 B가 1대2래. 얘들아, 봐봐. 요 삼각형에서 넓이 B가 1대2라는 거는 밑변의 길이비가 1대2라는 거 아니야? 높이가 서로 똑같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A가 선분 PB의 중점입니다. 요거까지 납득이 돼요? 중점이니까 쌤이 어떻게 식 세팅을 하고 싶냐면 여기에 뭐 미안해. X좌표를 T라고 하면 여기에 X좌표는 2T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됐을 때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잘 봐. A의 t제곱은 K가 일단 성립할 거야. 왜냐면 여기 좌표가 t, K니까 이 녀석을 AX제곱에다가 대입을 한 거야. 그 다음에 3의 2t제곱도 K가 성립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를 적절하게 변형시키면 9의 t제곱꼴로 나타나지 않겠니? 3의 제곱은 9니까. 그래서 A가 9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K끼리 서로 같으려면 따라서 A 값은 9야. 넘어갈게요. 147번. 자, 얘들아. 두 함수 y는 2의 x제곱이랑 그 다음에 그 녀석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야. 이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 음. 그런 다음에 뭐 두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 일단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게끔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그려볼까? 0,1 지나고 1,2 지나고 뭐 2,4 지나고니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근데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죠? 점근선 잘 신경 써야 돼. 이런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얘들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사이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요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올라간 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될 거야.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얘가 x절편이 3,0인데 요 지수함수도 x절편이 3,0이거든. 3 대입했을 때 2에 3 빼기 2 빼기 2는 0이 만족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0을 지나는 상황인 거야. 괜찮죠? 그리고 둘러싸인 면적은 얘들아 요쪽이야. 요 면적을 구해달라는 건데 우리가 그래프의 생김새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 잘 봐. 어떻게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요 녀석 있지? 세로선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자른 요 면적이 요 면적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뭐 다른 식으로 바라봐도 뭐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저 파란 색깔 면적을 여기 y축이랑 요 y는 2의 x제곱이랑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옮겨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 구해야 될 면적은 뭘로 바뀌냐면 여기에서 그려지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으로 바뀌게 되겠지? 그치? 요 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요 면적만 구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일단은 요 y절편의 차이가 밑변의 길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높이에 해당하는 녀석은 지금 요 평행 이동된 양이랑 똑같을 것 같기 때문에 얘도 높이가 마찬가지로 2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구하는 방법은 어, 여기에 x좌표를 구하면 될 것 같아. 얘가 동시에 다 2, 마이너스 1을 지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저 빨간 색깔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그냥 2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면적으로 구해주면 돼. 오케이. 또요? 괜찮아요? 태영 괜찮아? 뭐 물어볼래? 괜찮아? 다들 괜찮은 거야? 진짜 잘 푼 거야? 믿고 넘어갈게 얘들아. 너무 지문이 빨리 끝나서 당황스럽네. 자 얘들아, 우리가 오늘 배울 파트는요,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 배운 함수를 바탕으로 지수 방정식, 부등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봐봐. 일단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밑이 똑같을 때 지수가 서로 똑같다 라고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거는 왜 저렇게 풀리냐면 원리가 지수함수가 1대의 대응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y값이 서로 똑같으려면 x값이 서로 같아야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x값 오직 한 개잖아. 특정한 y값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x값이 서로 같아야만 한다. 이런 논리로 풀게 되는 거예요.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 방정식을 풀게 될 텐데, 자, 첫 번째는 일단 밑이 다른 형태로 나와. 보통 문제를 풀 때 같아질 수 있도록 변형하게 만드는 꼴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밑을 2랑 4로 준다던가, 뭐 2랑 8, 혹은 4랑 8, 혹은 3이랑 9, 뭐 이런 느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식변형을 통해서 밑을 똑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꼴로 나와. 그런 다음에는 밑을 같게 한 다음에는 우리가 1대1 대응 성질 이용해서 x값끼리 서로 같았으면 좋겠다. 즉 지수에 있는 녀석끼리 서로 같았으면 좋겠다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 돼.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얘들아, 두 번째는 계속 지수함수 꼴이 반복될 때야. 우리 최대 최소 문제 풀 때처럼 치환해가지고 푸는 방식인데, 치환할 때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정식을 풀고 나서 저 x값을 구해주게 되는 꼴로 나와. 그러니까 t가 상수값으로 나오거든. 그럼 뭐 a 2의 x제곱이 뭐 4 또는 8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x가 2 또는 3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저 위에 두 개의 방식으로 거의 한 90% 정도 풀게 돼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미지수가 있을 때도 나오게 돼요. 얘는 좀 특수한 경우야. 우리가 보통 밑은 숫자로 나오거든. 변형할 수 있는 꼴로 나오게 되는데 얘는 밑에 갑자기 x가 들어가. 난리 부르스를 지기는데 걱정할 게 없는 게, 만약에 케이스를 나누게 되는데 일단 지수가 똑같은 꼴로 나왔어. 그러면 밑이 같으면 좋겠지 당연히, 그치? 지수가 똑같고 밑이 같으면 전체 값이 똑같게 되니까. 근데 밑을 아무리 해도 같아질 수 없게끔 나오게 되는 모양도 많아. 아니면 밑이 다를 때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도 나오거든. 그때는 지수의 값이 빵이면 돼요. 왜냐면 밑에 상관없이 어떤 수의 빵 제곱은 1로 다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밑을 같게 만들어 주거나 또는 지수가 빵일 때 그때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밑이 똑같대. 근데 지수가 달라. 그러면 지수를 같게 만들어 주거나, 근데 도저히 지수가 같게 안 나오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거든. 그럴 때는 그냥 밑이 1로 같아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1에 뭐 2제곱을 하든 뭐 4제곱을 하든 뭐 몇 제곱을 하든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이 1인 거를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밑이 0일 때도 가능해요.
0의 몇 제곱은 싹 다 0이잖아. 가능해.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밑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 여기도 보이듯이 x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상당히 많이 붙이기 때문에 그 녀석은 빼고 생각하는 건데 문제에서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밑이 0도 고려를 해야 돼. 1은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건데 0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 근데 아쉽게도 개념 원리는 다 0보다 크다라고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학교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면 0일 때도 고려를 하게끔 나와. 근데 얘는 원론적으로는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해. 약속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밑이 양수이다로 뭔가 약속을 해놓은 상태거든. 밑이 일단 존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이 존재해야 지수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는 관점에서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설명을 넣어주는 게 지수 방정식의 입장에서 맞아.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차 방정식인데 2차항의 계수가 0이 아니어야 되잖아. 근데 2차항 계수가 0일 때도 성립하는 막 방부등식이 있었잖아. 그런 거 문제 푸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그게 아쉽게도 개념 원리에는 없어요. 수능에도 없어요. 근데 어려운 학교 내신 기출에는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학교가 될지는 쌤이 이제 조만간 분석을 해보면서 알려줄게. 아직은 몰라. 나도 어느 학교가 이 동네에서는 어떤 학교가 뭐 저 문제로 장난질을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지만 쌤이 이제 서울에서 가르칠 때는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학교가 꽤나 있었어요. 자사고 같은 데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대성고도 장난질 칠 수 있어. 내가 그 관점에서 좀 잘 분석을 해볼게. 일단 이거는 참고서에도 그와 관련된 문제가 잘 없어. 좋아요. 얘들아 문제 한번 쫙 풀어볼게요. 정말 쉬워 보여요.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지수 방정식.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자 얘들아 밑을 갖게 만들어 줄 때 있잖아.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2로 갖게 해주는 게 좋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은요. 2의 2x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요거 만족되려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서로 같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넘어오면 이게 성립하니까 x가 마이너스 1 또는 3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 이거 두 개 정답 다 되거든? 근데 막 그 t로 치환하고 0보다 크다에 꽂힌 애들이 가끔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야.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을 시수 전체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야.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자 밑을 다 3으로 바꿔줘도 되고요. 혹은 9로 바꿔줘도 돼요. 나는 9로 바꿔주는 게 더 끌리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가 2로 묶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서 3의 제곱이 9니까 9의 x제곱 마이너스 3x 는으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도 9로 바꿔주면 얘는 9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미지. 그러니까 여기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오면 되는 거야. 괜찮니? 이런 식으로 오니까 이제 또 얘는 얘다 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x는 마이너스 2 또는 4가 나올 거야.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면 돼. 그리고 쌤이 지금 문제를 밑을 9로 바꿨지만 밑을 뭐 마이너스 미안해. 밑을 9분의 1로 바꾸던 밑을 그냥 3으로 바꾸던 뭘로 바꾸던 다 성립이 똑같이 돼. 어차피 그냥 막 곱해주고 나눠주고 그 차이인데 쌤은 조금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밑을 9로 바꿔서 푼 거야.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얘들아, 밑이 서로 어떻게 같게 만들어주죠? 둘이 서로 어떤 관계야? 역수니까 한쪽에 마이너스 제곱을 붙여주면 될 것 같아. 일단 요 2차식의 개수가 양수니까 나는 이쪽을 건들고 싶진 않아서 이제 요쪽 녀석이 4분의 3으로 바뀐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아. 괜찮지? 이 녀석이랑 요 녀석이 서로 같게 되면 정답이 나올 테니까 x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기 때문에 x값이 마이 또는 마3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x값을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쉽다. 그 다음에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녀석인데, 자 이제부터는 그냥 대수임을 표방하는 2차 방부등식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 잘 봐봐. 2의 x제곱을 쌤이 t로 치환을 했을 때 0보다 큽니다. 얘는 일단 그냥 조건반사처럼 써야 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식을 분석을 해보면 얘는 t의 제곱으로 바뀌게 될 거고, 자, 이 녀석 조심해. 이런 거.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9 곱하기 4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앞에 4t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36t에다가 마이너스 32는 0. 그러니까 4로 나눠주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8은 0. 따라서 t의 값은 1 또는 8이 나오게 됩니다. 1 또는 8 쓰면 정답 틀려. 2의 x제곱을 다시 대입을 해야 돼. 2의 x제곱이 1 또는 8이기 때문에 x의 값은 0 또는 3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x값까지 우리 침착하게 잘 구해내야 돼. 좋습니다. 얘들아, 요 아래 71번이랑 72번 다 풀고 넘어갈게. 그렇습니다. 나는 나 마사지 하려고 샀어요. 자, 볼게. 자, 이제 미세 미지수가 포함된 방정식이에요. 수능에는 거의 안 나와. 나온 적을 쌤 때도 본 적이 없어. 수능에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꼭 나오더라고. 한번 볼게. 얘들아, 지금 보면 1번 같은 모양은 어때? 지수가 똑같고 밑이 다르죠. 그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밑을 같게 해줘 봅시다. 밑을 같게 만들려면 x 플러스 2가 3이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x 값은 1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수가 0이면 된다라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니? 그러니까 x가 0이면 만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면 돼. 봐봐, 지금 문제마다 다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밑은 0보다 크다가 깔려 있는 거야 다. 그치? 짚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밑의 모양이 똑같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지수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지수를 같게 만들어주게 되면 x 플러스 2가 x제곱 마이너스 4를 만족하면 되니까 얘는 넘겨가지고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 또는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그죠? 맞니? 맞죠? 근데 뭐야 조건? 다 안 돼요. 유감. 그러니까 음수이거나 0인 거는 취급도 안 해준다 이거지. 머쓱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밑이 1이면 됩니다. 그죠? 밑이 서로 똑같은 상황이니까 따라서 x-3이 1이면 되니까 x값이 4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정답을 다 구해주면 돼. 봐봐, 여기서 조건 만족 안 하니까 정답이 아니었던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쉬우니까 좀 넘어갈게요. 집에서 차근차근 잘 풀어 오시면 되고. 자,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지수 방정식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자, 저 녀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 그러면 저기서 나타내는 근의 표현은 x야 얘들아. x가 알파랑 베타란 소리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어때?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잖아. 그치?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이 녀석은 뭐 일단 당연히 이렇고, 그 다음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기 때문에 내가 t의 입장에서 두 근은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이 나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 얘들아. x가 알파랑 베타야. 그러니까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는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t로 치환한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를 만족하는 t의 값이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달래. 그래서 쌤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은 1 조건을 쓰고 싶어. 왜 이렇게 썼냐면 여기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3의 0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으로 정답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잘 기억해놔야 돼.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얘는 수능에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요 17번 같은 문제는 지금도 느끼겠지만 치환해가지고 보는 순간 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녀석들이야. 자,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지수 방정식 풀어볼게.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면 t제곱 마이너스 여기 조심해. 2의 제곱에 2의 x제곱이기 때문에 12t의 플러스 k는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이야.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뭐냐면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그치? 그리고 봐봐. 우리가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t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 거 t는 항상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t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양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우리 왜 공통수학 1에서 2차 부등식 파트 때 맨날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져야 되는 거 첫 번째 대칭축, 두 번째 판별식, 세 번째 함수값, 부호 이런 거 따져가면서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 요 t에 대한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 얘들아 대칭축은 t는 6입니다. 그죠? t는 6이고요. 그 다음에 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x축을 쌤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미안해. 정확하게 t축. 그 다음에 y축이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양 이런 식으로 되겠지. 괜찮지?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일단 두 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대칭축은 일단 y축보다 오른쪽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자체적으로 있으니까 오케이야. 얘는 문제에서 미지수로 섞여서 나오지 않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오케이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써야 되는 거는 판별식 그 다음에 함수값의 부호를 써야 되는데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오려면 함수값의 부호를 따질 때는 어떤 걸 대입해야 돼? t에다가 두 양근이 나오려면 무슨 조건을 이용해야 돼? 유진아 기억나니?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파트야.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오려면 일단 판별식이 양수니까 뭐 두 양근 가질 텐데 두 실근을 가질 텐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안 그려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너를 소환해보렴. 기억 안 나요? 큰일이에요. 무조건 기억해야 돼. y절편이 양수입니다. f0이 0보다 크다를 적용을 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 녀석이 0보다 크다가 보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게 될 거야. 요 아래는 봐봐. y좌표는 지금 음수지. 이렇게 그린 거는 얘 보면 지금 y좌표 음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만약에 y좌표는 0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점을 지나. 그렇게 되면 한 양근과 0이 근이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t가 0보다 큰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전제가 돼야 되니까 t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이 생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되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짝수 판별식 쓸게요. 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k 한 개 0보다 크다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f0 대입하면 k가 0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f0은 k인데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얘를 잘 조합을 시켜주면 0보단 큰데요. 36보단 작네요.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아래 문제 풀고 넘어갈게. 얘는 176번 풀고 갑시다. 자, 얘들아 이제 지수 방정식의 실생활에서의 활용. 이제 여러분들이 뭐 화공이나 생공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대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이런 실험들을 합니다. 실제로 세포 키우느라고 죽을 것 같아요. 그 너네는 수행 평가가 있잖아. 우리는 수업마다 레포트를 내야 되거든. 대체로 실험 과목들이 그래. 실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실험이 성공을 못하면 밤 늦게까지 남아서 그냥 그 막 세균들 밥 주고 이래야 돼. 그렇게 결과를 내도 되지. 레포트를 써서 내지. 근데 교수가 바로 그냥 씨마 이런 거 이제 대학교 그 이제 낮은 학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다 성공했는데 우리만 성공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기술에 하자가 있다는 거거든.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쌤도 우리 4학년 때 막 실습할 때 막 세포 실제로 막 많이 키우고 그랬어요. 세포의 배지에 막 밥을 줘야 돼. 그러니까 세포를 밥 준다고 표현하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프로젝트가 좀 크면 세포를 새벽에도 보러 가야 돼.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밥 주러 가야 돼. 뻥이 아니야. 그래서 대학원을 생명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노예로 살아야 돼요. 교수가 대학원생한테 세포 밥 줘야 되는데 한번 시전하면 이제 새벽 4시에 연구실에 가서 밥을 줘야 돼. 그래서 쌤이 대학원을 안 간 거예요. 내가 그 꼴을 내 선배들이 당하고 있는 걸 많이 봤거든. 어딜 가나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대학원을 안 갔습니다. 세포에 밥 주기 싫어서 안 갔어요. 자, 봐볼게.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 시간 후에는 A의 X제곱 마리로 증식한대. 모든 세균들이 다 이런 경향성을 띱니다. 이때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했더니 3시간 후에는 80마리가 됐대. 자, 10마리가 있었는데요. 3시간 후면 A의 세제곱배가 됐다라는 거고 이게 80마리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A 세제곱은 8이니까 얘들아 A가 얼마 정도 되면 참 좋겠어. 그렇죠?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세균 10마리가 몇 시간 동안 이제 A가 2니까 2의 T제곱이 2560마리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지 않겠니? 그치? 그러면 얘들아 약분 해주게 되면 2의 몇 제곱이 256이야? 2의 몇 제곱이야? 유진아 2의 몇 제곱이야? 좋아요. 잘했어요. 8제곱. 얘들아 이거 2의 거듭 제곱은 10제곱까지 구구단처럼 나와야 돼. 그 다음에 3도 6제곱까지는 외워야 돼. 이렇게 6제곱까지 외워줘야 돼요.
막 제곱수를 외우는 게 좀 있긴 한데 그냥 5도 한 그래도 5제곱까지는 외워야 돼요. 네, 그거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왜냐면 대소단원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그 앞에 막 제곱근 배웠을 때 막 나중에 막 괴상망측한 거에 제곱근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그때 저 제곱수를 모르면 안 돼. 그리고 33의 제곱까지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안 쓰는 제곱수는 많이 까먹을 거란 말이야. 31의 제곱 얼마야? 봐봐, 한 번에 안 나오잖아. 31의 제곱. 그죠. 머리로 계산을 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갑자기 뜬금없는 숫자를 물어봐. 갑자기 뭐 576 뭐 이런 거 나와. 예를 들어서 576은 몇의 제곱일 것 같아? 20? 땡. 네. 봐봐 끝자리로 일단 찍었지. 근데 25가 625니까 25보단 작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유추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빠딱빠딱 나오긴 해야 돼. 그래서 잘 열심히 외워주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부등식으로 넘어갈게. 일단 지수 부등식에서는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이제 밑의 부호를 잘 봐줘야 돼. 밑이 이제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부등식이 달라지게 되거든. 증가함수면 편해. 왜냐면 x값이 큰 쪽이 전체가 크거든요. 근데 감소함수일 때는 x가 큰 녀석이 전체가 작아. 그래서 작은 쪽이 크다. 나는 이렇게 외우거든. 그러니까 작은 쪽이라는 게 함수값이 작은 쪽이 x값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서 풀긴 하는데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느끼면서 푸는 게 일단은 제일 좋아. 지금 첫 번째 개념 다루는 거니까 기계적인 풀이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얘는 밑이 뭐 1보다 크니까 x값이 큰 녀석이 y값이 커지겠지. 그 다음에 이제 0과 1 사이인 밑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얘는 x값이 작은 녀석이 더 큰 녀석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머릿속에 저 그래프가 지수 방부등식 문제 풀 때마다 좀 그려졌으면 좋겠어.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 좋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막 그 지수 방정식 문제 풀 때 있잖아. 그거랑 아예 똑같은 논리거든. 근데 이제 부등식에서는 고려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보이지? 밑의 범위. a가 1보다 클 때, a가 0과 1 사이일 때 각각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이 부등호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문자나 이런 걸로만 보면 조금 어질어질하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구체적인 숫자로 쌤이 한번 꼼꼼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수 부등식이야. 지수에 부등식이 포함되어 있고 일단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부등식이 대표적으로 나오니까 이 녀석부터 한번 볼게. 자, 일단은 쌤이 추천하는 거 내가 밑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그냥 밑이 1보다 큰 상태로 두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큰 쪽이 크다 이렇게 풀기 위해서야. 그래서 잘 봐. 얘는 지금 딱 보면 그냥 2니까 그냥 냅둬. 여기서 뭐 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요 32분의 1을 내가 2의 몇 제곱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 얘 2의 몇 제곱이니? 그렇지. 얘가 2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여기에 2x 마이너스 1만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지. 이 녀석이 여기 있는 이 녀석보다 크대. 그지? 그러면 얘들아 큰 쪽이 커야 되니까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작다씩 세워주면 되는 거 혹시 느껴지니? 이런 느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넘기면 8x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자 내가 y는 2x제곱을 그렸는데
이 녀석의 함수값이 이 녀석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치 그래프로 본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1로 찍히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찍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소수점이 눈에 띄네. 얘가 그냥 5분의 1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얘는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5의 제곱이고 자, 얘는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x 이렇게 바뀔 것 같지 않아? 쌤이 이번에는 밑이 그냥 0과 1 사이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 그럼 봐봐. 이렇게 그리는 거야. 5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딱 그린 다음에 잘 봐봐. 마이너스 2x를 대입한 쪽이 함수값이 더 커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있고 여기가 3x 마이너스 5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괜찮죠? 이번에 위치가 바뀐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3x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그래서 5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그려가면서 풀기가 귀찮으니까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작은 쪽이 크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3번 볼게. 밑을 다 3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죠? 얘는 바뀌어져 있으니까 내비두고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다. 괜찮니? 그러면 큰 쪽이 크면 참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x의 값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괜찮지? 이런 식으로 지수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6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20번 가볼게요. 자, 봐.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지수 부등식이에요. 자, 얘는 2의 X제곱을 우리가 T로 치환하게 되면 0보다 크다는 무조건 붙여줘야 돼. 그런 다음에 여기가 2T의 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T의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보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되니까 t의 범위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혹은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2의 x제곱을 대입해야 돼. 2의 x제곱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2의 x제곱이 2보다 크거나 하니까 얘는 지금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여기선 x가 2의 1제곱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쓸 때 우리가 지금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니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엄밀하게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게 맞지, 엄밀하게 쓸 때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올 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거를 알고 가주세요. 이게 이렇게만 돼. 여기 끝에 뭐 0이 나오는 지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저 녀석은 그냥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지점에선 싹 다 0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주면 돼. 그래서 보통 여기를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 쌤이 이런 식으로 항상 쓰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여기서 얘 0을 붙이다 보니까 뭔가 어색한 거지.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쫄지 말고 그냥 이 녀석만 풀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세요. 좋아요. 얘들아 199번도 한번 풀어볼래? 199번.
x의 해가 저렇게 나와 있고 부등식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지. 문제에 주어진 x의 해를 바탕으로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어떤 식으로 해를 가질지를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21번 미세 미지수가 포함된 부등식이에요. 자, 미세 x가 저렇게 들어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미세의 범위를 따져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0과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x가 1일 때도 따져줘야 돼요. 자, 미시 1보다 크면 있잖아. 미시 1보다 크면 큰 쪽이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3x 플러스 1의 값이 x 플러스 5보다 커야 되니까 2x가 4보다 크니까 따라서 x는 2보다 크다. 그리고 이 녀석은 주어진 범위를 만족시키니까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니? 그리고 미시 0과 1 사이일 때는 큰 놈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고 x가 2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부등호 방향만 거꾸로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들아 x가 2보다 작다가 나왔어.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은 0부터 1 사이였대. 그럼 우리 이거 1차 부등식 풀 때 이 녀석 자체가 해가 되는 거 혹시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는 x가 2보다 크다 했고 아래 거는 0부터 1 사이가 됐던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저게 등호가 없으니까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성립 안 합니다. 괜찮지? 따라서 정답을 쓸 때는 0에서 1 사이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 22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해라. 잘 봐봐. 2의 x제곱이 서로 반복이 되는 구조니까 이 녀석을 t로 치환하고 0보다 크거나 크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t의 제곱이고 요 녀석 아까도 조심하라고 했었던 내용이야. 그치? 이렇게 써지겠네. 이 녀석이 0보다 크대 항상. 그러려면 얘들아 얘를 이제 t에 대한 이차함수로 살펴보는 거야. t에 대한 이차함수가 우변은 쌤이 그냥 t축, 가로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y는 0, 그래프니까 t축이겠지. 그 다음에 이차함수가 항상 둥실둥실 떠 있고 싶대요. x축보다 위쪽에. 근데 단순히 떠 있다고 해서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판별식의 음수다만 고려하면 틀립니다. 띠용.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얘가 0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t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0보다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혹은 0인데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성립이 되는 거야. 이해돼? t가 0보다 큰 쪽에서만 내가 t축보다 위에 있고 싶다. 이런 논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도 성립이 되는 거를 꼭 확인해 줘야 돼. 그러려면 이 문제를 풀 때 이제서야 우리가 아까 적었었던 첫 번째 대칭축, 두 번째 판별식, 세 번째 함수값 이 녀석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얘들아 한번 잘 봐봐. 얘는 지금 대칭축이 t는 6입니다. 보여? 그러니까 얘는 필히
이쪽 라인에 존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런 그래프는 못 돼요. 오 뭐야 이게 딱 원점 지나게 그렸네. 이런 느낌으로는 안 돼요. 얘가 무조건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만 해도 문제가 풀려. 그치? 그냥 럭키 비키예요.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대칭축에 K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만 풀면 틀려. 대칭축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풀어줘야 되거든? 그 문제가 아마 너네 숙제로 나갈 거야. 대칭축에 미지수가 껴있다면 그 미지수의 범위를 반드시 나눠서 풀어줘야 돼. 지금은 이걸로만 해도 풀립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36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다. 따라서 K가 18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나왔어. 자, 지수부등식의 실생활에서의 활용 문제 풀어볼게. 자,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세기가 75%씩 감소한대. 자, 세기가 75%씩 감소한다라고 하면 있잖아. 내가 잘 봐. 어떤 전자파의 세기가 처음에 A였어. 근데 한 번 통과할 때마다 4분의 3씩 감소하니까 이 녀석은 1-4분의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4분의 1이 나오는 게 보이니? 그러니까 한 번 통과할 때마다 4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짜리를 쐈으면 25가 되는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돼? 이게 한 장을 통과해야 돼. 한 장. 근데 내가 필름이 N장 통과하면 여기가 N이 되겠지.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고 싶대.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부등식을 처음 양의 102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전자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에 필터를 씌우고 싶은 거야. 근데 필름지 한 장이 4분의 1씩 줄여준대. 그럼 몇 장 겹쳤을 때 1024분의 1배가 되냐? 요거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얘들아 이렇게 적고 나서 보니까 얘가 4분의 1의 5제곱입니다. 2의 10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밑이 0과 1 사이지. 그지? 맞지? 그러니까 n이 5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한 5장은 통과해야 딱 1024분의 1배가 되고 6장 통과하면 204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점점 더 효과가 좋아지겠죠. 전자파가 줄어드니까 우리 인체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 5장이 필요하다. 자 얘들아 이제 202번 3번 다 풀고 넘어갈게요. 여기가 좀 어렵거든. 이게 다 공수 원 때문에 그래. 자 얘들아 쌤이 이거 한 문제 풀어줄 테니까 이거 한 문제 풀고 쉬세요 다들. 자 3분의 1의 x제곱을 t로까지 잘 치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잘 했습니다. 그쵸? 근데 얘들아 여기서 생각해야 돼. t가 마이너스 3이 대칭축이고 y축이 이렇게 있어. 이런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봐봐. 이차함수가 그려질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면 당근 빠따 땡큐죠. 그쵸? 돼? 두식은 가져도 된다. 그래서 판별식 그거 쓴 걸로 위에 범위 쓰면 안 돼. 판별식은 상관이 없어.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클 때, 0일 때 이런 거 다 상관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이럴 때가 다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 녀석이 딱 원점을 지난다고 생각해 볼래? 지금 원점을 지날 때가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봐봐. t가 0일 때 y값도 0인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정의역의 범위가 t가 0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돼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0보다 살짝 커지면 얘도 0보다 살짝 커질 거니까. 그래서 원점을 지나도 돼요. 보통 애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얘를 ft라고 뒀을 때 f0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다 이렇게 하거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0일 때도 포함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t가 0에 등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만약에 정의역에 t = 0이 포함이 돼 있으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범위가 0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f0은 0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저 함수 f 자체가 t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0은 정의역에서 없어서 이 함수 값이 내가 그냥 0일 때는 0을 지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0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가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가 0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고 판별식이 뭐 0보다 작다에서 아마 다들 8이 이쪽에서 경계가 나왔을 텐데 이거는 쓸모가 없습니다. 꼭 안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요렇게 지금 두 식은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가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 판별식의 값은 경계로 세우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다들 이 문제 복습을 잘 하고 나서 숙제를 하셔야 돼. 얘들아 로그 함수는 진짜 별거 없거든. 우리 지수함수 그냥 역함수 취해주면 로그 함수가 나와요. 잘 봐봐. 쌤이 y는 ax제곱 그래프가 있어. 이 녀석의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한번 싹 다 써볼게. 정의역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지. x 바 x는 실수 전체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치역은 y 바 y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었어요. 이거는 a의 범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됐어. 그지? 자, 잘 봐. 쌤이 여기에서 역함수를 구해볼게. 그리고 지수함수가 역함수를 갖기 위해서는 공역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봐. 개념적으로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거든? 근데 지수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를 가질 거 아니야? 우리 역함수 배우고 왔잖아. 근데 치역이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의 공역도요 y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 그게 뭐 틀리진 않아. 대체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일부러 로그 함수라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지수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만 해. 그냥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공역도 저렇고 치역도 저러니까 이 녀석 두 개가 서로 똑같으니까 1대1 대응이구나 이런 식으로 배우고 온 거야. 괜찮니? 논리가 이해가 되지? 이거의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 잘 봐. x랑 y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양변에 로그 a를 취합니다. 로그 a의 x가 된 게 혹시 보일까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로그 함수를 y는 로그 a의 x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이 녀석은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만들어낸 그래프인 거야. 이것만 알면 로그 함수는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 싹 다 쌤이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첫 번째는요. 얘네가 다 바뀔 거야. 잘 들어봐. 우선
y랑 x랑 위치를 바꿨었잖아. 원래 정의역이었었던 애는 치역으로 바뀌어버려요. 와, 신기하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아니라 치역이 돼. x 대신에 y를 대입했으니까 y바 y는 실수 전체야. 그러니까 치역이 실수 전체라는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공역은 얘도 공역의 의미를 이제 잃어버려요. 그냥 얘는 정의역이야 이제. 괜찮니? 정의역이 x바 x가 0보다 크다로 바뀌어. 그 다음에 이 치역도 그냥 정의역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쌩을 깔게요. 어차피 똑같았으니까 그냥 공역, 치역 둘 중에 하나가 정의역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y는 0이 아니라 x는 0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잘 봐. 내가 증가하는 녀석으로 한번 그려보면 밑이 1보다 큰 녀석일 때 y는 x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잘 봐.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었겠지? 그럼 로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게 y는 a의 x제곱이고 이 녀석이 y는 로그 a의 x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지수함수는 미세 범위에 상관없이 항상 0,1을 지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0,1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1,0으로 대칭 이동이 될 거야. 그리고 로그 함수는 미세 값에 상관없이 x가 1일 때 y는 0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 로그에 성질했을 때도 했었던 거 기억나니 혹시? 로그 a의 1은 0이었잖아. 진수가 1이면 전체값은 0이었어. 그치? 그거를 그냥 함수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야. 그냥 진수값이 1이면 함수값은 0이 된다. 그러니까 x절편 구할 때 그냥 진수값이 1이다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잘 봐봐. 내가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일 때를 그려볼게. 애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더라고. 자,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가 그려지겠지. a의 x제곱. 이때는 밑이 0과 1 사이야. 이 녀석을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얘들아 봐봐. 얘 이거 점근선이 x축이잖아. 그러면 점근선이 y축으로 바뀐 상태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오, 겁나 잘 그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이게 y는 로그 a의 x가 되는 거야. 그리고 봐봐, 쌤이 아까 점근선의 방정식이 지금 뭐 거의 지금 색깔이 뭐 거의 중구난방돼 있죠. 이거 그 왜 명탐정 코난에서 그 막 종이 잘라가지고 범인이 막 보내는 편지처럼 생겼는데 다 검은색으로 바꿀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y축으로 바뀌었어. 당연하지. 원래는 x축이었는데 y는 x에 대해서 x축이 대칭 이동하면 y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점근선의 방정식은 여기에서 y축이 됩니다. y축이야. 여기도 y축.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는 기억할 거. 첫 번째, 정의역의 제한이 생겼어요. 정의역이 0보다 크다로 바뀌고요. 치역이 실수 전체로 바뀌게 된 거야. 이해되지 얘들아? 이렇게 되게 된 원리가 역함수이기 때문인 거야.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도 y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1,0을 지나던 게 0,1을 지나던 게 1,0이 지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점도 1,0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이 1보다 클 때 지수함수가 증가하고 있었지. 걔를 y는 x에서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로그 함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x가 커질 때 y가 커지니까 y가 커질 때도 x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입장에서도 역함수의 입장에서도 증가는 변하지 않는다. 반대로 지금 미시 0과 1 사이일 때는 지수함수가 감소하고 있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로그 함수도 감소 함수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 로그 부등식 풀 때 중요하니까. 그래서 로그 함수도 미시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한다.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야, 얘들아.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으로 넘어갈 건데, 얘들아, 우리 지수함수에서 x축 평행이동은 크게 의미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어. 왜냐면 어차피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y축의 평행이동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도 바꾸고 그로 인해서 치역도 바뀌고 이랬었던 거 기억나지? 로그 함수에서는 x축의 평행이동이 중요합니다. y는 x 대칭이니까 이제는 x의 평행이동에 의해서 점근선의 방정식과 정의역이 모두가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을 잘 따져주는 게 로그에서는 중요해. 진수 조건 있잖아. 진수 조건.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정의역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쌤이 얘기했던 거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쭉 집에 가서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제 평행 이동할 거는 잘 봐. 여기를 잘 배워놔야 돼. 잘 봐.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러면 얘는 y는 로그 a의 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x쪽이라고 했어. 이 녀석의 정의역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었단 말이야. y는 실수 전체지? 치역이니까 이 녀석이 평행이동을 했을 때 잘 봐. y쪽부터 먼저 평행이동을 하면 그냥 실수 전체니까 n만큼 다 올려도 그냥 실수 전체인 거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우리 마치 지수함수에서 x축 평행이동했을 때 정의역의 범위가 바뀌지 않았던 것처럼 얘도 치역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거 x축 평행이동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진수 조건에 의해서 정의역의 범위가 달라지게 돼. 얘들아 x 대신에 x-m을 대입하면 x-m이 0보다 크고 x-m이 0이다 이런 식의 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x가 m보다 크다. 그리고 여기서는 x는 m 이렇게 점근선의 방정식과 정의역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얘를 쌤이 그래프로 그려줘 본다면 y축이 이렇게 있었고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예를 들어서 미시측을 1보다 크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잘 봐. x는 m이 새로운 점근선이 되고 그 다음에 요 1,0이었던 정점이 m 플러스 1,n을 지나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점도 똑같이 m, n만큼 평행이동하니까 뭐 어디론가 이동했어. 몰라. 그러고 그냥 로그 함수를 빡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게 새로운 평행이동된 로그 함수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의 점근선이 x는 m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좋아요.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볼게. 그리고 대칭이동. 대칭이동도 설명하고 가볼게. 별거 없어, 대칭이동. 자, 밑이 0과 1 사이든 1보다 크던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편의상 그래프 그리기 편하니까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고 그려볼게. 이게 y는
로그 A의 X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잘 봐. 내가 얘를 X축 대칭 이동시켰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니? 이렇게 돼요.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내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미세 지수로 바꿔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래서 여기서 얘가 로그 a분의 1의 x가 되는 거야. 얘는 밑이 역수가 됐지. 기억해둬. 밑이 1보다 클 때 저렇게 그려졌을 때 밑이 역수인 그래프는 0과 1 사이일 거 아니야? 그치? a분의 1은 0과 1 사이일 거 아니야? 그땐 저렇게 똑같이 그려지고 두 녀석은 서로 x축 대칭 이동 관계입니다. 기억해두세요. 이건 마치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y는 a의 x제곱이 이렇게 생겼었지.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나? 얘는 a분의 1의 x제곱이거든? 그러니까 밑이 서로 역수일 때 y축 대칭이동 관계였던 거 기억나? 로그 함수는 x축 대칭이동 관계입니다. 그냥 이거 각각 두 개 역함수 때린 거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원리가 다 역함수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y축 대칭이동 관계였다면 여기서는 x축 대칭이동 관계로 밑이 서로 역수일 때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를 잘 숙지를 해놓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그냥 y축에 대해서만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뭐 새로운 그래프식들이 뭐 세워지겠지. 그렇겠죠? 여기는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대입하게 되면 성립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혹은 얘를 a분의 1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심해야 될 거 y축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정의역의 범위가 바뀝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때는 다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지만 여기에서는 x가 다 0보다 작다로 바뀌게 돼. 왜 그러냐면 진수 조건에 만족해야 돼서 그래. 마이너스 x가 0보다 항상 커야 되지 진수니까. 그러니까 x는 항상 0보다 작은 거야. 이렇게 원리적으로 정의역을 구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수 조건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온 거야. 진수 조건이 정의역과 연관이 돼 있고 진수가 0이 되는 식이 점근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 x는 0이기 때문에 y축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데 얘를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는 x 이퀄 m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괜찮아? 응. 오케이. 천천히 구해볼게. 자, 1번 보자 얘들아. 함수 fx에 대해서 f3이 4일 때 f12의 값을 구하래. 뭐야? 그냥 대입해서 a 값 찾고 또 대입해서 값 구해주면 되겠다. 자, x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로그 a에 6 더하기 3이니까 9 플러스 2가 4니까 로그 a의 9가 2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a는 3 정도 되면 될 것 같지 않니? 이거는 로그의 정의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얘가 2 곱하기 로그 a의 3은 2로 바꿔서 로그 a의 3은 1로 바꾼 다음에 a는 3이라고 정답을 내도 돼. 이거는 뭐 자유 어떻게 풀든지 자유고. 그 다음에 얘들아 2번 봐볼게요.
자, y는 로그 5x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얘들아, 쌤이 그려볼게. 밑이 일단 0보다 어때? 크죠? 5니까. 그러니까 얘는 1,0을 지나고, 잘 들어봐. 5,1을 지나고 25,2를 지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얘는 굉장히 낮게 깔린 그래프입니다. 그리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너무 못 그렸어. 얘가 y는 로그 5의 x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은 자 y는 5의 x제곱이랑 y는 x 대칭 관계이겠죠. 그쵸? 자, 가볼게. 요 녀석 1,0 지나는 거 오케이. 아까 항상 지난다고 알려줬고,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니? y축이죠. b. 그 다음에 정역이 실수 전체니? 0보다 크죠. b. 양수 x에 대해서 x가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니? 증가함수지 로그함수 지금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래서 증가합니다.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야. 그쵸? 그 다음에 y는 5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 맞죠?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기림이가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 잘 했을 거라고 믿고 220번, 21번 다 풀고 넘어가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평행이동이 됐지만 우리가 쫄지 말고, 쌤은 항상 가르치는 게 똑같거든. 어떠한 함수를 너네한테 가르치더라도 항상 요구하는 게 똑같아. 문제에서 맨날 평행이동된 함수에 뭐 그래프 그리라고 정의역, 치역, 뭐 점근선의 방정식 이런 거 구하라고 하거든. 너네가 나중에 미적 1, 미적분 2를 배워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원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얘는 y는 로그 3의 x가 원형인데 얘를 지금 x축의 방향으로 얼마,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따져야 되거든.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이만큼 평행 이동된 게 보일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러면 기존의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요 평행이동만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쓰면 되는데, 일단 치역은 쌤이 실수 전체라고 이미 가르쳐 놨어. 얘는 y축 평행이동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은요, 이 녀석이 0이 되는 지점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고 이거보다는 크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해됐어? 원리적으로. 그래서 쌤이 얘를 그려보면 x는 마이너스 1을 갖다 그린 다음에 이 녀석이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만 그려도 돼. 근데 이건 너무 성의 없잖아. 그러니까 3 대입해서 잠깐만. 이렇게 그리면 너무 성의가 없으니까 그냥 뭐 대입했을 때 뭐 나온다 하나 정도 써주는 거야. 근데 2를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대충 어딘가에 2,3 한번 찍어 그냥. 그냥 이쁜 값 나오는 거 있잖아. 선생님 저 그게 싫은데요. 그럼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y 값 2 나온다 해도 돼요. 그러면 얘가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2가 y 절편이 되고 x축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괜찮아요. 그냥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자유. 그냥 y 절편 찍고 그려도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원형을 생각해. 원형은요, 이 녀석인데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만 평행이동시키면 돼. 얘는 대칭이동된 그래프의 형태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설명했던 개념에서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라고 쌤이 얘기를 했었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정점이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y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1,0 지나던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또 특정한 점 하나 더 찍어주면 좋아.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0이 x절편입니다. 이런 거 찾아주면 좋아. 점 하나씩만 더. 왜 그러냐면 내가 저 점을 안 찍어주면 밑이 3인 걸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밑이 뭐든지 간에 저 녀석은 y축 대칭 이동한 녀석은 마이너스 1,0을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을 내가 확정 지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x절편을 한번 찍어주는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정의역은요. x가 0보다 작다가 되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y축 그대로입니다. 치역은 실수 전체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괜찮지? 넘어갈게요. 아이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꼬였어. 뭐야? 응? 뭐야? 응? 띠용. 갑자기 사라졌어. 그 최근 목록에서. 자 볼게. 자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이렇게 됐대요. 자 그럼 얘는요. 얘들아 이거 봐봐. 우리 보통 평행이동 이런 거 해서 x의 계수가 안 바뀌지. 그치? 근데 쌤이 지수함수 평행이동했을 때도 설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지수함수의 계수가 막 그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다시 지수 자리로 돌아가고 막 그랬었던 거 기억나? 얘도 로그의 계수가 갑자기 저렇게 바뀐 것 같지만 그러니까 미안해 x의 계수가 저렇게 바뀐 것 같지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변형시켜서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잘 봐.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의 합으로 이런 식으로 한 차례 쪼갤 수 있단 말이야. 보이니? 4랑 x-2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는 녀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쪼개는 순간 이 녀석이 이제 더 이상 x의 계수가 아니라 y축 평행이동량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외워놔. x의 계수는요. y축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어요. 괜찮니? 앞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얘가 식정리를 하게 되면 로그 2의 x-2에다가 플러스 2 더하기 1이니까 3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원래 거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 이거 애들 되게 어려워해. x의 계수가 로그의 y축 평행이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를 잘 알고 넘어가야 돼. 괜찮죠? 응. 아이! 진짜 이것 때문에 최근 목록 다 꼬였어, 씨. 잠깐만, 한 번만 돌리고. 이게 내가 누르는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에 지금 깨져버렸어. 응. 자,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세 숫자를 비교할 수 있게 돼요. 잘 봐봐. 얘는 지금 밑이 다 달라. 2랑 4 이렇게 있어. 그치? 그 다음 뒤에 녀석은 그냥 숫자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럴 때는 잘 기억해. 밑이 큰 녀석으로 통일시킵니다. 이러는 게 보통 편하더라고 쌤은. 보통은 편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2로 맞춰주면 루트 63이 돼버리기 때문에 불편해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얘를 4로 바꾸면 여기는 49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3이라는 숫자도
4의 4의 세제곱 이렇게 적어. 그렇게 되면 이제 진수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건데 로그 4의 64랑 로그 4의 49랑 로그 4의 63의 대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클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x 값이 49일 때가 제일 작고 63일 때가 크고 그 다음에 64일 때가 제일 크겠지.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되니? 얘는 y는 로그 4의 x 그래프고 이 녀석의 진수가 함수값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미안해 진수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이렇게 나오니까 대소가 비교가 당연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요. 밑이 다 3분의 1이니까 얘도 3분의 1로 바꿔볼게. 얘는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인 거 혹시 느껴지니? 괜찮아? 3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로그 함수 이렇게 감소하고 있을 거야. 그치? 얘가 지금 y는 로그 3분의 1의 x 그래프인데 2분의 1 대입했을 때가 제일 클 거고 2 대입했을 때, 3 대입했을 때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등, 2등, 꼴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아? 우리가 다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을 바탕으로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면 되고 그 다음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작은 녀석을 그려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얼마 안 남았어. 좀만 힘내. 제가 6번 볼게요. 얘들아, 쌤이 이거 다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줄 거거든? 잘 들어봐. 첫 번째, 기계적으로 품. 역함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x랑 y 자리를 이런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양변에 로그 3을 취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y는 꼴로 마지막에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느껴지니?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그리고 얘도 기계적으로 풀게. x는 로그 2에 y-1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면 x-1 이런 식으로 됐겠다. 어퍼컷 해주게 되면 y-1은 2의 x-1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y는 2의 x-1제곱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답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근데 쌤은 너네에게 조금 다른 관점을 하나 알려주고 싶어요. 얘들아, 내 말 좀 들어줄래? 잘 봐. 이거 다 옆으로 치울 거야 이제. 자, 얘는요.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지. 그치? 진짜 잘 들어야 된다. 진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요. y는 로그 3의 x가 돼요. 이건 우리 방금 배운 거,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이 녀석도 y는 x 대칭 이동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 있는 평행 이동량이 거꾸로 되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편하게 좀 써줘 보잖아? 그럼 x 대신에 y가 들어가니까 y가 2만큼 가고 x가 1만큼 가게 된 걸로 바꿔주면 정답이 바로 나와.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을 쓸 때 y는 로그 3의 x-1의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오게 돼. 이해되니?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인 거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랑 똑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뭐야? 뻘짓 소리 1인데 내가 그냥 이걸 잘못 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볼래 얘들아? 2번은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지. 내가 얘를 y는 x 대칭이동시킨 그래프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y는 x의 대칭이동 먼저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x 대신에 y 대신에 x 대입하면 어차피 똑같아. 얘는 1, 1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냥 2의 x-1제곱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느껴져? 괜찮아? 그래서 너네가 이게 나중에 암산이 가능해. 숙달이 되고 연습을 많이 하면. 이거 뭐 막 특이한 풀이라고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원리적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적인 해석을 거치면. 근데 너네가 나 그런 해석 싫다. 그냥 기계적으로 풀고 싶다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의 정말 자유. 자유야. 하지만 이왕 연습할 거 이렇게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암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머릿속에 이게 보이거든. 얘 이거 2,1만큼 평행이동했네. 그럼 로그 함수는 1,2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니까 y는 로그 이런 식으로 적게 된다고 바로. 암산의 여지가 생겨. 근데 지금 처음 공부할 때는 둘 다 공부를 하시고 근데 이렇게 풀도록 좀 연습을 많이 해. 왜냐면 센 같은 거나 나중에 이런 거 문제 풀 때 그냥 이런 문제 맨날 나오거든. 그럼 그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유리해. 좋아요. 얼마 안 남았다. 자, 7번 볼게요. 자,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생겼대. 이때 d-c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좀 뜬금없어. 그치? 얘들아, 여기 그래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여기 x절편은 a라고 했네. 근데 얘는 1이죠. 그치? 로그 함수는 항상 1,0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봐봐 얘들아. y 값이 1일 텐데 이게 b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래. 그러니까 b는 2겠죠. 다시 또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이 녀석이랑 똑같대. 그럼 4를 대입해야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4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이쪽이야. 그치? 그러니까 4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2의 4제곱이니까 16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6 빼기 4 하면 정답은 12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차근차근 하나씩 찍어가는 거야.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쉬어. 자, 얘들아 볼게. 두 녀석은 지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된 서로 합동이긴 한데 그냥 이동만 되어 있는 거야. 그쵸? 똑같은 녀석이야. 이때 축에 평행한 A, B, C, D를 그었대. 이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거든. 시작점은 여기가 되어야 돼요. Y절편이라서. 이 녀석의 Y절편은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Y값이 로그 2의 4니까 2로 나오게 돼요. 괜찮니? 그럼 얘들아 봐봐. Y값이 2가 되려면 여기 X에다가 뭐 넣어야 될 것 같아? X에다가 몇 넣어야 2 나와? X에 몇 넣어야 2 나와? 4야. 그 얘들아 여기에 4,2잖아. 우리 여기 0,2잖아. 그러니까 평행이동 됐겠지. 4칸 차이야. 그 다음에 4를 대입했을 때 여기가 또 로그 2의 8이라서 여기는 또 3이거든요. Y값이.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 녀석이 또 이 녀석으로 또 4칸 차이 나겠지. 근데 그냥 대입하면 여기가 8입니다. 8 대입했을 때 3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저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잘 봐봐.
얘는 지금 곡선이야. 직선처럼 생겼지만 곡선이거든요. 이 녀석이 얘랑 매칭이 되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요 면적이 여기 면적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영역은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4고 세로의 길이 1이니까 넓이는 4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숙제는 여기까지 싹 다 풀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02쪽까지 풀어오시고